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의 인재상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직업, 직장, 직무 이 세 가지의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이나 취미와는 구별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재능과 능력에 따라 업에 종사하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의 소모에 따른 대가로서 경제적 굿불을 받아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활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정신적, 경제적인 자립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곳은 일터를 얘기하고요. 수입을 위해 개인이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 및 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성취를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은 HRD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라는 것은 직업이나 직책상의 사무, 그래서 우리가 듀티 또는 job, 오피스, 펑션 뭐 이런 식의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무의 삼면 등가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다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전문 역량을 향상하는 일이 바로 직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과 한국의 유망 직업을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기사만 검색을 해봐도 향후 뭐 5년 뒤, 10년 뒤 유망 직업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유망 직업이 앞으로 어떤 분야가 더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라질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 유망한 직업이 되겠죠. 물론 직업 선택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업무 성취도, 직업 전문성, 자기 발전성, 안정성, 급여 수준, 사회적 위상, 고용 평등, 근무 환경, 일자리 수요, 자기 적성,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의 선택 기준인데요. 이런 기준에 맞춰 볼 때도 뭐 인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5년 뒤에도 유망 직업이다라고 얘기한 그런 직업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인류의 금융자산 전문 운용가,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컨설턴트, 실버 시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년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실버 시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상담 전문가, 컴퓨터 보안 전문가, 브랜드 관리사, 마케팅 전문가, 투자 분석가, 헤드헌터, 고급 인력들을 기업에 소개해주는 그런 일이죠. 노무사. 뭐 이러한 직업들이 그래도 좀 유망한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지금까지 많이 각광받았던 의사나 한의사 라는 직업은 보면 좀 뒤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기술 발달과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망 직업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 선택의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본 게 이런 내용이죠. 외국계 기업부터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교육직, 소상공, 자영업, 프리랜서, 농업, 어업임업, 축산업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직업을 쭉 분류를 해놓고요. 그런 어떤 직장이라는 부분을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죠. 자신의 미래상을 설정해 놓고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고 생활의 안정과 삶의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택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요. 특히 자기가 중시하는 그런 선택 기준에 따라서 아마 그 직장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발전성이나 적성 및 역량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망 사업 특성 및 사례와 나의 선택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의 특성, 그래서 이제 미래 성장 사업이냐, 대기업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통한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 분야냐, 특화된 시장과 독창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이냐, 동종 업종 내에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이 탁월한 그런 사업이냐 해서 여러 가지 해당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쭉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건 단순 사례로서 예를 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무쌍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성장 사업은 인터넷 분야, 특히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언컨택트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 분야가 지금 굉장히 유망한 그런 기업들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제 대면해서 하는 일들을 다 비대면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많이 전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특히 이제 기업들 간에도,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택근무, 그다음에 화상회의, 원격 화상회의가 이제 거의
아주 확산이 돼서 많은 기업과 많은 기관과 이제 나라 간에도 국가 간에도 뭐 정상들끼리 뭐 외교 장관들끼리도 전부 화상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일반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직종이나 회사를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제시를 해놨습니다. 나의 적성을 살리고 꼭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이냐, 현재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냐, 20년 이상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일이냐, 해당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나는 이 회사를 왜 지원하는가, 이 회사가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회사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입사를 위한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 회사에 내가 타겟으로 삼은 회사에 입사를 못했을 경우 차선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회사를 선택해야 되고요. 분야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타겟을 제1 타겟, 제2 타겟 이렇게 설정해 놓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여성들한테 유리한 직종이나 직무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뭐 교육 분야, 행정 공무원, 의학, 방송 광고, 교통 관광, 뭐 패션 디자인, 문화 스포츠, 식음료, 금융, 뭐 일반 기업 이런 분야에서 어떤 직업 유형들이 여성들한테 좀 특히 유리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여성에게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성이라서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 뭐 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등학교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비율이 높죠. 그리고 상담하는 상담사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공무원 시험에도 보면 여성들의 합격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뭐 통상 전문가나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 약사, 의사, 치료사인데 뭐 간호사는 절대적으로 또 여성 비율이 높죠. 남성도 요즘 간호학과에 가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방송 광고 분야는 거의 요즘 보면 TV의 뭐 뉴스부를 봐도 뭐 앵커부터 기자, 아나운서, 리포터, 뭐 작가 이런 분야엔 거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진출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스튜어디스, 그다음에 가이드, 상품 기획, 그다음에 뭐 디자이너, 편집자, 머천다이징 하는 MD, 뭐 뷰티 크리에이터, 그리고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연예인, 음악, 미술과 관련된 분야, 식음료 분야에서는 호텔, 컨벤션, 뭐 조리사, 영양사, 뭐 자산관리, 금융 서비스,
보험 설계사, 텔레마케터, 판매원이나 비서, 홍보, 격리 이런 직업 유형들이 여성에게 좀 유리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특성 및 강점이라고 얘기해 놓은 것들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아무래도 좀 여성들이 더 좋은 경향들이 있죠. 뭐 깔끔하고 또 모성적인 그리고 이제 섬세한 뭐 세련된 애교 있는 뭐 아름다운 현실적이고 부드러운 뭐 그런 어떤 여성들의 특성 및 강점들이 각 분야별로 여성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분야가 남성들이 하나도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제 여성들의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직종이나 직무를 예를 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선택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앞서서도 아마 누차 강조를 했을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지원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명확한 사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아주 제가 중요한 얘기로서 몇 번이고 누차 강조를 했을 겁니다. 그 기업에서의 중요성과 직무 수행자들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본인의 역량과 적성이 적합한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서 이 부분도 과제 제출을 하라고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그 직장이든 그 직무를 전혀 제대로 잘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업에 지원을 하든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하든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일단 면접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앞서 나왔던 그 동영상, 그 영상물에서도 시청했는데 거기서도 직무에 대한 경험, 재학 시의 직무에 대한 관련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가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무라는 것은 뭐 정의를 내리면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 단위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계 및 대기업은 잘 분류된 직무 체계에 의해서 기업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 갖추어야 될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급여 형태도 이제 더 이상 호봉이나 근속연수를 가지고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서 어떤 성과를 얼만큼 내느냐,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그런 연봉도 달라지는 그런 직무급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지금 이제 입사 준비를 해야 되는 입사 지원자가 선택해야 될 전략은 무엇이냐?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강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자신의 미래상과 연계하여 열정적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성장성과 시장성이 있는 분야인지, 그리고 미개척 분야이나 전망이 있는 경우라 하면 도전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에 지원하는 실행 계획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해당 기업의 직무 자격 요건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기업에서 또 요구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기업마다 달라요. 동일한 직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미리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경험, 경력, 전공 관련 지식, 어학 능력,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관련 업계 현황과 직무와 그 직무에 대한 업계 정보, 그리고 그 관련된 당면 이슈들, 그리고 중장기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짜놓고 면접에서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가 냈다고 해서 그걸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관,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를 내가 정말 도전하고 싶은지, 그 직무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딱 1, 2개월 내에 정리가 다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찾아서 잘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그 일은 한 최소 1년 정도는 쭉 하셔야 돼요. 저는 한 2년 정도 그 기업과 그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 정말 내가 못 갈 기업이 없고 못할 직무가 없을 거예요. 충분히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준비를 철저하게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컴피턴시 모델 예제라고 해서 직군별로 주요 직무는 뭐가 있고 그거 주요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기업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기업에서 특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사업 분야냐, 어떤 업종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직군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전략기획부터 재경관리, HR, 인사지요. 그리고 홍보,
법무, 감사, 조달, 정보 전산, R&D, 생산, 기술, 환경 안전, 품질 경영, 마케팅, CS까지 고객 만족이죠. 이런 직군별로 그 직군에 해당되는 직무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략기획에는 전략기획, 경영분석, 신사업, 혁신추진, 재경관리에는 자금과 재무회계, 관리격리, 심사, HR 분야는 채용, 교육, 노무복지, 총무. 여기에 이렇게 주요 직무라고 해놓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온 그런,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런 용어들이 좀 달라지고 직무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광고 홍보 파트는 이제 광고 홍보, 정도 경영, 윤리 경영, 법제, 법무 감사팀엔 법제 특허 감사, 조달은 구매, 수출입 통관, 자재, 정보 전산에는 정보 전략, 시스템 통합, 전산, R&D에는 연구기획, 신제품, 신소재, 신기술 분석, 생산에는 생산, 생산관리, 기술 직군에는 장비기술, 공정기술, 공정개선, 공정관리, 환경안전에 공무시설 환경 안전관리, 품질경영,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는 마케팅,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영업관리, 판매, 마케팅만 해도 또 굉장히 세분화되어질 수 있고요. CS, 콜센터, 고객센터라고 하는 부분과 AS 파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직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직무, 어떤 직군에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직무를 하기 위해선 바로 필요한 역량들은 이런 것들이다. 특히 전략기획 같은 경우는 기획, 정보 수집 분석, 판단력, 목표의식, 혁신성, 주도력 이라는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HR 분야는 공정성, 왜 인사 업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내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의사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그 다음에 전략성, 대인관계, 신뢰성. 아무튼 이러한 직무 역량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한 역량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갖춰야 될 역량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런 역량들을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인적성 평가 요소, 그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역량들이 어떤 직무,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적성 검사에 나오는 평가 요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공통 직무 역량이라는 것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적성 평가 요소와 기업의 공통 직무 역량이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입니다. 경청, 도덕성, 공정성, 솔선수범, 유연성, 주도성, 목표의식, 문제 해결력, 전문성, 실행력, 업무 개선, 업무 관리, 결단력, 성취형.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창의력,
혁신성, 어학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석력, 기획력, 조직화 판단력, 정보 활용 능력, 친밀성, 위기관리 능력, 인맥관리, 설득, 협상력, 대인관계, 고객 지향성, 유머 감각, 신뢰성, 도전성. 이런 것들이 여기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그죠?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도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베이직 애티튜드와 트레이츠라고 얘기하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태도와 특성들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모든 기업, 모든 직무에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책임감, 학습성, 사교성, 의사 전달력, 적극성, 봉사정신, 인내심, 협조성,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공통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적성 검사와 관련된 것도 사전에 다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직업 적성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분야에 적성이 좀 높이 나오고 어떤 분야는 낮게 나오는지, 그리고 인성 검사를 통해서, 성격 검사를 통해서 어떤 특성이 내가 좀 높은 특성이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특성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것들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어느 기업, 무조건 어느 직무 하고 싶다라고 해서 덤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철저한 자기 분석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물에서 유순신 대표 같은 경우도 자기 분석을 먼저 잘 명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분야로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입사원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최종 면접에 올라온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내용과 인적성 검사 결과가 같이 쫙 붙어서 이렇게 몇 장으로 1인당 몇 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같이 면접할 때 다 참고하라고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특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특히 낮은 특성. 그리고 공격성 같은 특성에서 높으면 요주의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놔요. 그런 성격 특성이나 조직에 관련된 조직 적응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면 아무리 면접을 잘해도 사실은 일단 그 검사 결과가 문제가 있으면 점수가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검사들도 먼저 다 받아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세기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인적성 특성을 비교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 21세기 리더라면 적어도 이런 특성들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야의 특성들, 여러 가지 특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뭐 IQ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지능을 얘기하는 거고, EQ는 정서, 그 다음에 MQ라고 하는 건 모렐이라고 해서 도덕성, 성실성, 공정성, 책임감,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PQ는 패션, 열정과 관련된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 도전성, 목표의식, 솔선수범, 실행력. 그리고 DQ라고 하면 디자인, GQ는 뭐 글로벌 쿼션트, 특히 어학능력, 도전성, 교섭능력, 인맥관리, 정보 활용성. 네트워크 쿼션트는 NQ라고 해서 얼만큼 대인관계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느냐, 설득력이나 교섭, 협상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전달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사이어티 쿼션트라는 건 바로 뭐 사회성 지수라고 볼 수 있죠. 고객 지향성, 경청, 사회성, 협조성, 봉사정신. 그 다음에 AQ는 뭐 어드버서티, 문제 해결 능력, 위기관리 능력, 결단성, 그리고 성취욕. ENQ라고 해서 요즘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것도 많이 봐요. 엔터테인먼트, 유머 감각, 그다음 배려심, 긍정적 마인드, 고통 분담. 이런 것들도 요즘엔 꼭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이것 다 이렇게 굳이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IQ, EQ는 워낙 많이 일반화된 부분이고요. 뭐 도덕성과 관련된 거, 열정과 관련된 거, DQ라고 해서 디자인 쿼션트라는 건 업무 관리, 혁신성, 창의성, 기획력, 조직화. 기획력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내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업무를 조직화하는 그런 것들이 기획력과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혁신성과 창의성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자 또 기업에서 그런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다 확인하는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이나 어떤 한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선 너무나 준비해야 될 것, 너무나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지금 우리 그 시장에, 노동시장에 인력들이 넘쳐나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모든 기업이나 모든 기관이나 모든 조직들이 자기네 회사에 딱 맞는 적합한 사람을 꼭 뽑아야 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신입사원들에게 그 검증하는 절차가 자꾸 늘어나고 많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자체에서 그것들을 하지 않고 전문 인력 그 채용 전문 회사에 자꾸 맡기는 겁니다. 너무나 절차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것들을 다 자기 회사 자체 인력 가지고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전문 기업들이 채용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아닌 초인류 글로벌 기업이다. 이제는 국내 기업이다, 외국 기업이다 이런 구분이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내 기업을 생각하기보다는 해외 다국적 초인류 기업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 기업들의 국경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인력 사람들이 다 채용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어요. 필요하면 CEO가 직접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뽑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은 이런 초인류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좋은 기업, 굿 컴퍼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 최고의 생산성, 세계 최고의 고객 만족 활동, 세계 최고의 경영 시스템, 세계 최고의 인재 경영, 그것이 바로 글로벌 기업의 경영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화되고 있죠. 현지 고용 창출, 사회 소외계층 지원, 지역 경제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새로운 상생 문화를 전파해야 되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회사는 그레이트 컴퍼니다라고 해서 정말 이제는 그냥 큰 기업, 대기업이 아니라 그런 초인류 글로벌 기업들을 다 지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기업들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들을 학생들이 갖추고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국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아프리카, 유럽 모든 지역에 가서 그러한 인력들을 직접 찾아서 기업에 입사시키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핵심 인재의 특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이미 다 언급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인재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라고 해놨습니다. 넘버원을 추구하는 열정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떤 분야에 어떤 직무에 내가 종사를 하든 그 일을 그 분야에서 그 직무에서 내가 넘버원이 되겠다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그리고 주어진 일에 소명의식, 이건 내가 정말 해야만 되고, 그리고 자부심까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승부근성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임무를 완수하려는 근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뛰어난 업무 능력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제 역할을 그냥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겸손함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냥 일만 뛰어나게 잘한다,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높은 감성 지능을 가지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아래 부하 직원, 위에 상사, 그리고 자기 동료, 그런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명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감성지능이라는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그로부터 부하, 상사, 동료들 간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해 나가야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투철한 직업윤리로 무장하고 있다.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봐야겠죠.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거는 뭐 반드시 갖추어야 될 부분이죠. 내가 무슨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 새로운 것을 내가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업의 핵심 가치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 기업에서 사실은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확인을 하고, 그 가치관이 우리 기업의 가치관과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죠? 어떤 인재가 우리 회사와 궁합이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핵심 인재가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핵심 인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된 관계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핵심 인재의 특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뒷부분 좀 얼마 안 남았을 텐데요. 그 부분까지 마저 얘기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